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국회의사당에서 마타 하원 의장이 정치 세력이 의장직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원 의장직은 정치 세력이 아닌 국회의원이 선출한 직위로 교체를 원한다면 정식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선출은 초기에 정당이 추천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결정하며 임기는 규정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신 전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두 사람이 여러 중요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와르 총리는 탁신이 아세안 비공식 자문으로서 남부 태국의 평화 구축, 미얀마 위기, 경제 활성화, 신기술 개발 등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품짜이타이당이 불법 자금을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한 사인의 고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쟁점은 특정 기업과 개인이 당에 기부한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해당 당이 기부금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내년에 직면할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서 특히 태국으로 인한 안보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태국이 민족주의 움직임과 국경 분쟁이 캄보디아 안보를 위협하며 정치인들이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해 국경 문제를 이용해 캄보디아를 비난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강경파 정치인들의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치며 캄보디아는 온건파와 협력해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TT 오일 및 리테일사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604억 4,600만 바트를 투자해 석유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준비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확장과 카페 강화, 식음료 및 헬스, 웰니스 분야 진출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50억 8,100만 바트를 신규 사업과 해외 투자에 배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제무역 촉진국이 캄보디아에서 태국 전기차 및 충전소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80만 대와 충전소 보급을 목표로 하며 환경 문제 해결과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전기차 수입 관세를 63%로 낮췄습니다. 태국 상무부가 PCB, 인쇄회로 기판이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2023년 세계 시장 규모가 868억 달러에 달하며 2033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2023년 세계 PCB 수출 7위로 수출액은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태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PCB 산업을 우선 지원하며 세제 혜택과 인재개발, 공급망 강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PCB 수요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PCB 생산 허브로 도약하며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437만 8천 명으로 연간 목표치인 3,50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조 6,166억 바트의 관광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관광객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한국, 러시아 순입니다. 특히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 동안 관광객은 88만 6,500명으로 전주 대비 14.8%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태국 에너지부가 현재 전력 예비율이 25.5%라고 밝히며 보도된 50%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가동시간이 제한되어 100%로 계산할 수 없으며 현재 전력 수요 정상화로 예비율은 25.5% 수준입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올해 5월 2일 36,792메가와트를 기록했으며 에너지부는 전력 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춘 전력 공급과 청정에너지 비중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국 주식시장은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 높은 인플레이션, 중동의 불안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S&P500 지수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위 10개 배당주들이 연간 최대 29%의 배당을 기록하며 일부 주식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JAS, SCB, 타스코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태국의 대중교통 당국은 MRT 및 기타 전철 노선의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합니다.
MRT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노선은 2024년 12월 31일 오전 6시부터 2025년 1월 1일 새벽 2시까지 운행하며 마지막 열차는 각 종착역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오전 5시부터 2025년 1월 2일 새벽 1시, 분홍색 노선은 새벽 2시까지 주차장 이용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태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국은 불법 벌목 및 밀렵 방지 강화를 위해 소총 1000정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1만 정의 총기 중 약 70%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무기가 불법 무장 세력의 무기와 비교해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국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순찰 시스템을 도입하여 GPS, 통신 장비, 데이터 기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불법 행위 및 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8,663명의 순찰 요원이 태국 전역의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이 공항 이용객은 새해 특수를 맞아 하루 22만 명, 약 1,100편의 항공편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공항은 혼잡 완화를 위해 직원 수를 30% 증원하고 바오 정보를 활용한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항공사와의 협력 단계로 일부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편 올해 새해 연휴 12월 26일에서 1월 5일 동안 항공사들은 73,388석을 추가 운항하며 5만 석의 특별 항공권을 최대 30% 할인해 혼잡을 가중시켰습니다. 방콕 전 지역이 미세먼지 수치가 주황경보 수준을 기록했으며 방나가 가장 높았습니다. 총 68개 구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시간 단축, 증상 발생 시 병원 방문을 권장하며 고위험군은 실외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대기순환이 약하거나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역전현상으로 농도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신뢰지수가 2020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해 82.4를 기록했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원화가치 하락과 투자자 신뢰 약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